욕심이 부른 운명. 12개의 고개를 넘으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재앙이 뒤따랐어요. 새장가를 가겠다는 남자의 발길은 갈수록 무거워졌고 그의 뒤에서 메아리처럼 퍼지는 저주의 말들은 온유월의 서리처럼 그를 조여왔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 말을 무시한 순간 운명은 이미 정해져 버렸는지도 몰라요. 사모관대가 부러지고 사람들의 눈길이 싸늘해지고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혼례가 초상으로 변하는 데는 한순간이었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화가 되어 돌아와요. 배신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겨요.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지금도 누군가의 귓가에 속삭이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장가만 가지 않았더라면 말이야. 옛날 한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자는 나이가 30이 넘어서야 갑자기 재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에 그의 아내, 즉 큰어머니는 몹시 화가 나서 필사적으로 만류했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대체 뭐가 답답해서 장가를 가려는 겁니까? 창고를 보면 곡식이 넘쳐나고 다락에는 온갖 살림살이가 가득하며 사랑채 앞에는 꽁보리 같은 좋은 것이 있고 집안에는 보석 같은 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뭐가 모자라서 장가를 가려 하십니까? 하지만 남자는 기어이 새장가를 가겠다며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는 마을을 넘어 무려 12개의 고개를 지나 먼 곳의 처녀와 결혼하려고 했어요. 큰어머니는 결국 질투와 화가 치밀어 올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뒷집에 가서 궁합을 보니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첫날 밤에 숨이 깔딱 넘어갈 운명이라네요. 그러나 남자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떠나려 했어요. 이에 큰어머니는 더욱 화가 나서 외쳤어요.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깐치 새끼가 덤벼들 것이고 또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 여우 새끼가 우글거릴 것이며 한 고개를 더 넘으면 늑대 새끼들이 나타나 길을 막을 것이요. 마을에 도착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당신을 욕할 것이니 두고 보세요. 그녀의 저주는 계속되었어요. 혼례날 족두리와 사모관대를 쓰고 절할 때 한 번 절하고 나면 사모관대가 산산조각 날 것이고 첫날 밤이 되면 머리가 아파 숨이 막힐 것이요. 큰어머니의 말은 마치 온유월의 서리처럼 매서웠어요. 남자는 고개를 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고개를 넘자 정말로 깐치 새끼가 날아들어 괴롭혔어요. 두 번째 고개를 넘으니 여우 새끼들이 바글바글 모여 그를 위협했어요. 세 번째 고개를 넘자 늑대 새끼들이 나타나 길을 막았어요. 그는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고 처녀의 마을에 도착했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장가를 오는 신랑인데 왜 저렇게 나이가 많지? 우리 딸을 왜 저런 사람에게 시집 보내야 하지? 그날따라 그는 평소보다 더욱 초라해 보였고 사람들은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혼례가 시작되자 그의 사모관대가 난데없이 부러져 버렸어요. 첫날 밤이 되자 신랑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파져 숨을 몰아쉬었어요. 병풍 너머에 있는 색시야, 병풍을 치우고 내 곁에 와서 머리를 좀 만져다오. 하지만 새댁은 곁에 오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가 언제 친해졌다고 머리를 만져달라고 하십니까? 남자는 괴로운 표정으로 신음하며 눕더니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새댁은 깜짝 놀라 사랑방으로 달려가 외쳤어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오늘 온 새 서방님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혼례는 한순간에 초상집이 되어버렸어요. 새댁의 가족들은 황급히 장례를 준비하며 슬퍼했어요. 그러나 소문은 곧 마을에 퍼졌고 이 소식을 들은 큰어머니는 남편의 시신이 묻힌 집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통곡했어요. 이 못된 년, 내 남편을 죽게 만들다니. 살았으면 너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대체 왜 그를 죽게 두었단 말이냐. 그녀는 온 동네를 향해 외쳤어요. 동네 사람들아, 나를 과부라고 부르지 말고 처녀라고 불러주소. 결국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큰어머니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방 안에 틀어박혔어요. 그런데 작은어머니, 즉 새장가 간 남편의 새아내가 찾아왔어요. 여보, 이제 남편도 없는데 어쩌시려고요? 나도 과부가 되었으니 차라리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한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결국 큰어머니가 데려온 아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갔어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불러요. 남의 아픔을 외면하면 결국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와요.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지며 지나친 욕심과 배신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경고하는 교훈이 되었어요. 가짜 무당. 옛날 어느 마을 가난하지만 장께 하나는 기막힌 남자가 있었어요.
날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한숨을 쉬던 그의 아내가 불쑥 말했죠. 굿이라도 해서 떡 좀 얻어오시오. 엉뚱한 말 같았지만 남자는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점쟁이 노릇이라도 하면 떡 한 덩이쯤은 얻어먹겠지? 그렇게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삿갓을 눌러쓴 채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길은 낯설고 그는 가장 크고 으리으리한 집 앞에 멈춰섰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은 크고도 화려한데 분위기가 스산했습니다. 인기척이 없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흐릿한 등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덜컥 문이 열리며 안에서 근심 가득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혹시 당신은 신령한 분이요? 도망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할까? 가짜 무당이 되어버린 남자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웃집에서 굿을 많이 해서 떡을 얻어오는 걸 보고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도 나가서 굿이라도 해서 떡 좀 벌어오세. 남편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나도 한번 나가 돈벌이를 해보고? 그렇게 남편은 점쟁이 행세를 하기로 하고 허름한 도포에 삿갓을 눌러쓰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버려 어둠 속에서 마을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은 크고 거궁했지만 웬일인지 주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했어요. 사람이 별로 없는지 집도 조용하고 문도 하나도 열리지 않았어요. 남자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집은 크지만 집 지킬 사람이 없구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 주인은 자식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남자가 하는 말이 뭔가 신통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가? 주인은 반색하며 남자를 붙잡고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밤 이곳에서 하룻밤 유하시죠. 대체 웃자면 우리 집에 지킬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주었어요. 남자는 밥을 먹으면서 점잖게 말했어요. 집이야 크지만 삽작바우 문설주가 부족해서 집을 지킬 사람이 없는 것이오. 주인은 깜짝 놀라 이튿날 바로 돈을 주고 삽작바우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남자의 말대로 저녁에 떡을 한 시루나 찌고 안택굿을 열기로 했어요. 저녁이 되자 남자는 굿판을 버리며 말했어요. 이 집 삽작바우만 잘 세우면 반드시 아들을 얻게 될 것이오. 그런데 삽작걸 마당 입구에 들어가 보니 밤나무가 베어져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것을 보고는 외쳤어요. 저 밤나무, 저 밤나무. 주인은 깜짝 놀라며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밤나무를 베어낸 게 탈이 난 건가? 그러면서 더욱더 굿을 정성껏 올렸어요. 그날 밤 굿을 버리자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굿판에서 이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웃집에서 쌀 2가마니를 잃어버렸다 하더라. 그러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굿하면 혹시 그 쌀도 찾을 수 있겠소? 남자는 속으로 떡이나 벌어가려고 나온 건데 쌀 잃어버린 건 모르는데 싶었지만 태연하게 말했어요. 우선 떡 한 시루나 찌시오. 그런 방법이 떠오를 것이오. 한편 길을 지나던 범인은 점쟁이가 귀신같이 맞힌다는 소문을 듣고 옆에서 몰래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굿을 하는 남자가 작은 개구리를 하나 잡아 쥐었어요. 긴장되니 이 개구리라도 들고 있어보자. 그때 도둑놈이 담 너머에서 굿을 구경하는데 마침 도둑놈 이름이 깨가리 개구리였어요. 그리고 가짜 점쟁이인 남자의 이름은 몽개였죠. 굿이 한창 무르익자 남자는 갑자기 손에 쥔 개구리를 흔들며 외쳤어요. 아, 오늘 밤 깨가리란 놈은 몽개 손에 잡혀 죽네. 도둑놈이 그 말을 듣고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이 사람이 내 이름까지 아는 걸 보니 내가 훔친 쌀 2가마니도 다 알고 있겠구나. 겁이 덜컥 난 도둑놈은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밤새 도둑질한 쌀 2가마니를 다시 이고 와서는 몰래 도둑 맞은 집에 내려놓았어요. 이튿날 아침 쌀가마가 돌아온 걸 본 마을 사람들은 점쟁이가 신통하다며 박수를 쳤어요. 남자는 떡 한 상을 푸짐하게 받아들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 그 집 주인은 정말 아들을 낳았고 도둑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